안녕하세요. 이종태 강사입니다. 대구 서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실시하는 온종일 학습톡 부자들만 아는 재테크 노하우 시리즈, 오늘은 5강 부동산 재테크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 프로필은요, 상고 졸업하고 대학 경영학과, 경영대학, 대원행 근무, 그 다음에 영남이공대 세무학교 교수, 재테크 강의 경력 2000회 이상. 자, 부동산 재테크 노하우. 한국 부동산 저평가되었다는 주장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인구 밀도가 높다. 전세계 3위래요.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이면서 인구 밀도가 높아서 그만큼 땅의 가치는 영원하다. 개간이나 간책 외에는 공급이 매우 제한적이죠. 전국토 87%가 농지와 산지라고 합니다. 나머지 13%의 공장, 집, 상가, 편의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집 지을 수 있는 땅은 불과 2.4%에 불과하대요. 그래서 위로 올리는 아파트만 대세이죠. 한국 부동산 저평가된 논리 3번째는요, 아직도 주택 보급률이 낮다. 인구는 줄지만 1인 가구와 가구 분할 증가로 수요가 늘고 있고요. 출산율은 저조하나 수명이 연장돼서 아주 완만합니다. 부동산 재테크 노하우. 부동산 재테크의 대표되는 질문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나가는 친구라도 이름을 불러야 돌아보죠. 일상 가운데 행복이 가득해도 부르지 않으면 스쳐 지나갑니다. 불러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비로소 나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잘 묻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진 경제권을 여자에게 뺏긴 이유예요. 부동산 재테크 대표 질문들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내 집이 살 집인가 팔 집인가? 두 번째, 슈퍼 아파트, 살기도 좋고 투자 가치도 좋은 곳으로 갈아타야 할까? 세 번째, 한 번 역세권은 영원한 역세권인가? 네 번째, 돈이 없어도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 다섯 번째, 똘똘한 집 한 채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금융 지식이 부족하면요, 기업주를 위해 일하게 되고 정부를 위해서 일합니다. 주로 세금이죠. 또 은행을 위해서 일합니다. 대출 원리금, 카드빚, 그 다음에 복권 당첨자, 졸부가 쉽게 망하는 이유가 금융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자빠, 가난아빠를 보면요, 먼저 자산과 부채 차이를 알아라. 빈자나 중산층은요, 부채를 가지면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할부로 산 차, 대출로 구입한 집, 자산 아니고 부채예요. 자산은 돈을 들어오는 것이고 부채는 돈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할부집이나 대출을 받은 집이나 차는 이자가 나가고 원리금이 나가죠. 아직 내 집이 아니에요. 자, 돈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바로 자산과 부채를 모르기 때문이다. 집을 보고 빈자는 자산이라 하고 부자는 부채라고 생각합니다. 집은 30년 모기지론, 또 거기다가 재산세, 유지비, 인테리어 등 큰 지출을 의미합니다. 그 얘기 집에 묻기위해서 기회비용도 엄청나죠. 집 한 채는요, 살아야 하기에 자산이 아닙니다. 대출 있는 집도 자산이 될 수 없죠. 자, 부동산 재테크 노하우. 내 집은 살 집인가 팔 집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집이란 무엇일까요? 리브, 주거가치, 살기 좋은 집이고, 두 번째 바이, 투자가치, 사고 싶은 집입니다. 팔고 싶은. 그래서 살고 싶고 사고 싶기도 한 집이 슈퍼주택이다. 똘똘한 집이다. 살기 좋은 집이라는 책에 보면은 내 집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살집인가 팔집인가 슈퍼 아파트인가 좀비 아파트인가, 또 세 번째, 살기 좋고 투자가치 좋은 집으로 갈아타야 할 것인가. 자, 부동산을 공부하는 목적은요, 투기 예방, 한 채라도 꾸준히 자산 증식이자 투기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 실패 예방, 실패 이후에는 소용이 없죠. 그래서 부동산 공부 목적은 자산 증식이자 부의 확장이어야 한다. 부동산 투자 원칙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절대 실패하지 마라. 두 번째, 최고를 선택하라. 평생 몇 분 선택할 확률이 적잖아요. 자, 부동산 재테크 노하우. 부동산은 왜 중요한가요? 내 안에 부자를 깨워라 이 책을 보면은 죽을 때까지 연금과 부동산은 있어야 외롭지 않답니다. 연금으로 용돈을 준다. 며느리는 매달 반찬도 만들어줍니다. 상속을 받으려고 손자들과 찾아옵니다. 가끔은 한 달에 2번도 찾아오는데요. 그게 없으면 독거노인, 노인 파산족이 된다. 요즘 행복지수의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첫째 경제고, 두 번째 건강이고, 세 번째 가족 간의 화목이고, 네 번째 직업 만족도랍니다. 그 중에 경제 부분에 부동산이 속하죠. 노후 재무 설계는 주택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영국 속담에 삶의 시작은 주택 마련부터이고 은퇴의 시작은 모기지론 갚는 날부터다. 모기지론은 뭘까요?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 저당 정권을 발행해서 장기주택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30년 이상이죠. 선진국에서는 모기지론을 갚는 때가 은퇴 시기라고 합니다. 모기지론 30년을 갖고 나면 은퇴한다. 우리나라도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주택대출이 있으면 은퇴해도 은퇴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는요. 첫째, 어려울 때 기댈 곳이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은퇴 후 노후 준비 대책이 없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낮대요. 각자 도생해야 돼. 각자 도생. 부동산 재테크 노하우. 우리나라 부동산 특징. 자, 킵고잉이라는 책에 보면은 억대 연봉제의 조건을 한번 볼까요? 도심에 30평 이상 아파트를 소지하고 있고, 두 번째 중년세단을 보유하면서, 세 번째 울리지 않는 여름 휴가를 하고, 네 번째 뜸하지 않는 해외여행, 다섯 번째 일상이 된 듯한 맛집 탐방. 빚지지 않고 누리려면 1억 연봉도 모자릴 것 같습니다. 재테크만 열심히 하면은 정말 부자 되는 줄 알았다라는 책이 보니까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학교 성적으로 사람 평가하는 것 같다. 돈 없다고 모욕하는 건 돈 많으면 훌륭하다는 것과 같다. 아파트는 삶의 기준, 신분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 사는가가 신분이 되었고, 두 번째,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1억이고 전세가 6억, 2021년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서울 강남은요, 이 30억이 수두룩하답니다. 네 번째, 최고 성장 지역의 똘똘한 집안채가 모두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최고 성장 지역의 신축 중소형 아파트가 곧 똘똘한 집이다. 부동산은요, 토지 플러스 건물입니다. 토지 플러스 건물. 토지의 가치는 영원 불변하죠. 건물의 가치는 변합니다. 노후와 감가상각되죠. 결국 토지의 가치는 입지의 가치고 곧 근본 가치다.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요, 건물의 상승이 아니고 땅값의 상승입니다. 우리는 아파트를 생각할 때 토지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자산과 구분되는 부동산의 특징. 첫째, 위치 고정성, 옮기질 못합니다. 희소성, 늘어나지 않지요. 땅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영속성, 토지의 생명은 무한하다. 네 번째, 내재가치, 저평가된 부동산이 사망이 많다. 다섯 번째, 미래가치, 미래 대박 상품이 부동산이다. 자, 토지와 다른 건물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건물은요, 토지와 다르게 늘릴 수 있습니다. 토지의 용적률을 높이면 건물 공급을 늘릴 수 있죠. 부동산의 근본 가치는 건물이 아니라 토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용어 해설을 해볼까요? 반전세, 임차보증금, 또 플러스 월세에 있는 반전세입니다. 전전세, 전세를 얻은 자가 또다시 월세로 임대해주는 형태예요. 용적률,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 각 층 바닥 면적을 연면적을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건폐율, 대지의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아파트를 살 때 두 가지 대표적인 투자 지표가 있습니다.
첫째, 대지 면적이에요. 많은 것이 좋다. 두 번째, 공시지가 향후 오를 지역이 좋죠. 머리에 각인해둬야 할 부동산의 특징은 첫째, 토지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부동산의 가치는 토지라는 것이다. 세 번째, 건물은 세월이 흐르면 하락한다. 부동산만큼 지역 세분화가 명확한 것도 없습니다. 첫째, 중심 지역과 변두리 지역이 구분이 확연하죠. 두 번째,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 구분이 확실합니다. 세 번째, 상위 시장과 하위 시장으로 나뉩니다. 같은 도시라도 저평가된, 고평가된 낮은 곳, 높은 곳 있죠. 지역의 변화는 곧 땅값의 변화입니다. 시가의 변동을 의미하고요. 입지 가치가 가격을 결정합니다. 결국 부동산은요,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부동산 특징 중에 입지, 자리 잡기입니다. 자리란 환경 요인으로 용도별로 다르고 시기별로 다릅니다. 입지는 자리 분석이라 고정적이지 않고 변합니다. 왜냐하면 상업지역도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고 장사 잘 되는 곳이 있지만 세월이 지나다가 또 확 바뀝니다. 입지 변화의 방향은 좋은 방향과 유지 방향과 하향 방향. 주거 입지 조건은요. 첫째, 교통의 편리성입니다. 두 번째, 교육시설 여건이에요. 유치원, 학원까지 해당됩니다. 쉽게 말하면 파락군 이야기죠. 세 번째, 편의시설. 대형 쇼핑몰, 관공서가 많으냐 있느냐, 은행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가 부동산의 가격과 입지가 달라집니다. 네 번째, 녹지공간, 즉 삶의 질, 공원이 있느냐, 산이 있느냐, 강이 있느냐, 운동시설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주거 입지가 달라집니다. 살기가 편한 곳, 그 다음 주거 가치가 높은 곳이죠. 입지는 같아도 투자 가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땅값이 올라야 집값이 오르죠. 두 번째, 미래 변화가 말해야 미래 가치가 높습니다. 개발 계획이 있다든가 용도가 바뀐다든가 이런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길이 새로 난다든가. 세 번째, 살기는 좋아도요, 땅값과 입지 정체가 되면은 투자 가치가 떨어지죠. 지산 건물 지역처럼 살기는 좋은데 집값은 크게 안 오릅니다. 저는 범물동에 사는데 아주 살기는 편합니다. 하지만 집값은 다른 데 비해 상당히 하향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거리, 실제 거리는 실제 청량거리를 이야기하고요. 시간거리입니다. 교통시간이에요.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막히고 오래 걸리면 이게 먼 거리예요. 운임거리, 교통경제적 비용입니다. 택시비라든가 대리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요금 비용을 거리로 생각한 거고요. 의식거리, 처음 오는 사람의 심리적 거리입니다. 대관행 본점에서 범월 오타리 볼 때 옛날에는 상당히 멀었습니다. 근데 두산 이브 아주 높은 빌딩이 턱 쏘고 붙으면 굉장히 가깝게 보입니다. 이것도 착시현상이죠. 도시의 지역 구성을 보면은 우선 성장지역, 정체지역, 쇠퇴, 축소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시는 대구고 지역은 서구 또는 동네 명칭입니다. 성장지역의 특징은요, 즉 미래가치란 곧 성장지역이라는 이야기예요.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고 인프라가 증가하면서 행정계획이 증가한 곳, 이것이 곧 미래가치가 있고 성장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1, 2번은 쉽지 않습니다. 인구 증가, 소득 증가는. 그 대신 3번은요, 교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은 성장 도시인가? 인구는 감소하나 가구 분할로 가구수는 증가 중이고요. 소득, 구매력, 일자리가 증가하는 대표 도시입니다. 세계적인 도시죠. 교통, 문화, 산업, 상업 인프라가 세계적이다. 250만 명 인구,
대구도 비슷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 대도시 하는 거예요. 자, 성장지역에 내 집을 마련하라. 똑똑한 집 한 채, 슈퍼주택의 비밀은요, 성장지역의 선택입니다. 서울의 성장지역은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서울 하니까 전부 20억, 30억이 아니고요. 강남지역 일부 지역 40%. 그러니까 나머지는 대구의 비싼 집 수준, 그다음에 대구 중상층 수준 비슷하다.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도 다 비싼 거 아니에요. 서울 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땅 때문입니다. 첫째, 성장 지역이고 개발이 끝난 지역이라 공급할 터지가 없죠. 따라서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다. 1000만 인구 서울이 조금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죠. 그것은 인구 준 것이 아니고 워낙 비싸니까 수도권으로 이사간 거예요. 근무, 직장은 전부 서울에 있습니다. 부동산, 재테크 노하우. 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은 단기 수급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부동산을 잡겠다고 여러 수십 번 법을 받겠지만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첫째, 재건축과 재개발은 3년에서 10년 걸리는 장기 공급이다. 두 번째, 재개발을 하면은 구축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 모두 상승합니다. 모두. 그래서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죠. 부동산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대출금리가 인상되면요, 부동산을 팔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죠. 금리가 떨어지면은 대출금리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대출도 쉽게 받을 수 있고 구입하기에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안 그러면은 과열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출의 조건이라든가 금리를 가지고 많이 조절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은요, 선후행 관계다. 부동자금의 투자처는 부동산, 채권, 주식, 펀드가 주종입니다. 주가가 상승하면은 경기가 회복되고 경기가 회복되면은 부동산이 상승하게 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을 보고 예측을 합니다. 부동산 상승 사이클을 살펴보면요, 첫째, 주거용 부동산이 먼저 오릅니다. 그것도 아파트 중에 강남 아파트, 강남형의 재건축 아파트. 두 번째, 연립, 다가구, 단독순이고, 세 번째는 이제 오피스텔이 오르고, 그 다음에 상가가 오르고, 마지막에 산업용 부동산, 공장, 토지 등이 올라갑니다. 어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녀 7세 부동산. 어려서부터 부동산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흑풍쟁이 부동산업자가요, 이곳에 살면은 절대 병이 걸리거나 죽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장례 행렬이 지나가자 한마디 하더래요. 아이고, 가엾은 의사 양반, 환자가 없어서 굶어 죽다니. 유머입니다. 부동산, 재테크 노하우, 부동산 투자할 때 고려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중교통 요건이 좋은 부동산을 찾아라. 지하철 환승역이 좋습니다. 역세권은 도보로 걸어서 7분 이내 거리를 말합니다. 역세권은 딴 데보다 20%에서 30% 비쌉니다. 두 번째, 학군이 발달한 지역의 부동산을 찾아라. 부동산 1번지가 교육 1번지고 사교육 1번지입니다.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영향이 더 많습니다. 역세권보다 학군이 지존이고 20% 30% 더 비싸대요. 세 번째, 근린생활시설, 인근 부동산을 찾아라. 대형마트, 시장, 광고, 흑서 등의 시설입니다.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것을 말합니다. 편의시설, 대형마트, 광고소에 있으면 5 내지 10%가 더 비싸대요. 동료에 담긴 부동산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있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떨에는 반짝이는 건물의 빌. 이 말은요,
한강 주변에 부동산 대박을 암시했다. 기찻길 옆 오막살이 기차소리 요란해도 아기아기 잘도 잔다. 이 말은요, 역세권에 살아야 아기도 부자 된다. 잘 잔다.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다오. 이 말은요, 헌집을 사서 재개발, 재건축을 노리라는 암시의 이야기래요. 유무입니다. 환경이 좋은 부동산을 찾아라. 강, 바다, 운하, 산, 공원 등 조망과 접근도가 멋진 곳이 환경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대신 철도, 학교, 대형 종교기관, 8차선 이상 도로가 있으면 저해 요인입니다. 눈에 보여도 건너갈 수가 없죠. 종교기관 주차장을 사모으고, 그 다음에 평일에는 조용하고 주말에만 복잡하고, 이런 게 오히려 부동산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형 고급 아파트는요, 교통합군보다는 환경 조망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강변 아파트가 무려 같은 평수라도 서울에는 5억 이상 비싸답니다. 부동산 투자 시 고려 대상 5번째는요, 개발 계획 인근 배후 지역을 노려라. 개발 지역이 아니고 그 배후 지역. 재개발 투자는 개발이익 환수로 투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대형 공사는 장기간 소요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4년 정도 걸리죠. 그래서 아파트보다 주변 지역, 나중에 상권이 들어설 지역을 선점하는 것이 대단히 유리합니다. 학원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생기죠. 자, 6번째, 방향을 보고 부동산을 정해라. 같은 값이면요, 가장 오래 해감으면 동남향이 좋습니다. 동쪽 창은요, 아침에 해의 그 자외선이 들어가죠.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방향은 난방, 건강 등에 지대한 영향이 있죠. 자, 7번째, 단기 안타냐 장기 홈런이냐. 기본적으로 좋은 부동산은 장기 투자해야 됩니다. 단기 투자는 세금으로 국가만 배불려 줍니다. 부동산, 펀드, 버스, 여자는 기다리는 거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자, 몽골에 가면은 낙타의 전설이 있대요. 원래 낙타에게 아름다운 뿔이 있었대요. 그래서 하루는 뿔이 없는 사슴이요, 애원했대요. 낙타 빌려주면 곧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빌려간 사슴은 아직도 뿔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늘 기다립니다. 낙타의 모습 보세요. 늘 먼 지평선을 보고 있죠. 기다림의 상징 낙타입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장기 투자, 잊고 기다리는 것이다. 자, 부동산 투자 고려대상 8번째는요, 분양 광고 90%는 뻥이다. 모델하우스는 실물보다 화려하다. 아파트 현장을 봐라. 수익률 20% 이상 1000명 임대수 확보, 서울과 20분 거리 마감 임박 등은 다 과대 광고일 수가 있습니다. 돈 공부는 처음이라 이 책이 보니까 멋진 한강뷰가 보이는 30억짜리 아파트 주민들 일에 분석해 보니까, 첫 번째, 대출 없이 소유한 진짜 부자가 있고요. 두 번째, 20억 대출을 받아 구입한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월세 400만 원 내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네 번째, 친구 집에서 사진 찍은 사람이 있대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죠. 자, 부동산 재테크 노하우,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한국인의 로망은 건물주래요. 지급 없이 이자, 임대료 등 보유 자산에서 발생되는 돈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불로소득자란 뜻이죠. 오늘날 불로소득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광기의 원인은요, 다수에 따르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은 두려움이 이성을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 광풍이 생기는 이유라고 합니다. 10년마다 금융위기가 오죠. 하지만 인간은요, 돌았으면 있습니다. 돌았으면 이제요. 다수가 가는 길이 항상 옳은 길이 아닙니다. 투자는 원금 보장과 손실 가능성이 파악이 핵심인데요. 안정상품은 무조건 수익률이 낮습니다.
안전한 고수익을 권한다면 무조건 사기라고 보면 정답입니다. 아무리 기대 수익이 커도 일순간 잃을 수 있는 투자는 아예 하지 마라. 자,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상가. 첫째, 수익률보다 상권에 주목하세요. 지금 당장 뭐 월세 이거보다는 상권에 유동인구가 막 장사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거 보세요. 두 번째, 걸린 상가에 투자하라. 1층은 상가고 2, 3층은 주택형 이런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테마형 상가 투자하라. 단기 매매, 장기 임대 가능하다. 네 번째, 상가 건물에 업종 변경을 시도해서 투자해봐라. 다섯 번째, 노후 건물은 고장이 잦습니다. 신축은 수요 예측이 어렵지요. 상가 입지 분석하기. 첫째, 사거리 쪽, 아파트 단지로 차로 들어가는 쪽이 좋은 것입니다. 사거리 쪽이 좋고 단지 들어가는 쪽. 그 다음에 인간은요, 무의식적으로 시선이 왼쪽으로 둔답니다. 그래서 왼쪽 상권이 권리금도 높답니다. 부동산 신의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로의 접하면이 넓을수록 좋죠. 아파트 단지 상가의 장단점을 살펴보면요, 근처에 대형마트나 대상권이 있다면 어떤 장사도 망한다. 단지 내 상가 3층 이상은 분양받지 마라. 그리고 현장 답사를 꼭 해봐야 합니다. 상가 1층에 문 닫은 곳이 얼마나 많은지 파악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타이밍이 따로 있답니다. 첫째, 빌딩 주인이 바뀔 때 손바뀜 효과인데요. 두 번째,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할 때죠. 세 번째, 한 주인이 오래 소유한 빌딩이 참 좋습니다. 대체로 임대료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빌딩을 사면은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1년에 월세 2개월치는 세금 관리비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세요. 몸값을 2배로 올리는 빌딩 화장법. 첫째, 용도 변경과 내 외부 리모델링으로 새 빌딩을 만들어라. 두 번째, 주차 타워를 지어서 지하 1층, 지상 1층의 새로운 상점을 개조해 보세요. 주차 면적 때문에 보통 1층에 주차된 곳도 많잖아요. 셋째, 2층도 단독 출입구를 만들어 사무실을 점포로 만들어 보세요. 동성로에 가면은 그 2층으로 계단을 이렇게 내서 아주 1층과 비슷한 점포로 용도 변경한 곳이 많습니다. 자류형 땅을 매입하라. 자류형 땅. 입구만 대로변에 접해 접근성은 좋고 나머지 안쪽에 쭉 들어간 땅인데요. 대부분 이런 땅은 대로변 땅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원룸, 다가구, 오피스텔은요, 오히려 대바래진 도로 땅보다 이면도로가 유리합니다. 자, 대지 매입 키포인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동인구 유발할 수 있는 횡단보 접한 땅. 두 번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진입도로 근처. 세 번째,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남향 등의 땅이 좋습니다. 농지. 처음에는 혼자서 부담없이 둘러보세요. 두 번째, 땅에 대한 세세 내력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지금은 멀쩡한데요. 이게 도로, 하천을 메워서 땅일 수도 있습니다. 큰 홍수가 나면, 큰 물이 지면 싹 떠내려갈 수가 있고, 또 그 땅이 묘토였거나 여러가지 흉터가 있거나 등등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부정책,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을 보고 곧 미래 가치를 파악하세요. 건매부는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건매부는 권리관계가 더 확인하세요. 빨리 팔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위험이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서 부동산 수익률은 주식이나 펀드 수익률만큼 천차만별이래요. 재산세, 임대소득세, 중개수수료, 거기다가 공실비용 있죠. 관리비용 있죠. 대출이자, 또 집을 사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오릅니다. 이걸 고려해서 수익률을 따져야 합니다. 세입자 스트레스도 있고요. 건물 감가상각도 감안해라.
부동산 매매 비용도 고려하세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거기다 국민연금 인상, 건강보험 인상, 중개수수료 장난 아니죠. 거기다 등기비용 있지요. 기타, 임장비용, 상소증여세, 복지혜택 자격 변동 등등 다양하게 고려할 필요 있고 따라서 전문가가 필요하죠. 자칫 앞으로 벌고 뒤로 이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박당꾼 이번에는 돈 버는 월세다 이 책이 보니까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한 사람이 내는데 6월 1일 계약 날짜가 중요하죠. 파는 사람은 6월 1일 이전에 등기해줘야 그의 재산세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는 특약사항에 반반 부담합시다 넣으면 되긴 됩니다. 6월 1일 하루를 소유해도 1년치 재산세를 모두 부과한다. 주택 양도소득세 2021년 6월 기준인데요. 뭐 복잡한 내용 같지만 양도세 때문에 부동산이 아주 어렵죠. 단기 양도는 무려 70% 60% 가지고 갑니다. 세금으로. 그러니까 뭐 투자하고 비용 빼면 남는 게 없죠. 단기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요. 2년 이상 정도 돼야 그 다음에 1가구 돼야 상당히 기본세율 적용하는데 2주택 3주택 때도 또 역시 또 비쌉니다. 남은 차익 대부분은 세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이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있는데 2020년 9월 기준을 살펴보면 자 현행은 10년 이상 되면 80% 공제해줬는데 개정된 내용은요. 보유하는데 40% 거주하면 40% 대해준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도 주인이 안 살면은 양도세를 다 받아가겠다는 뜻이에요. 80% 받아가겠다. 부자의 근고한 책을 보니까 가수들은 처음에 모창으로 연습한대요. 흉내 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목소리를 발견하게 된답니다. 재테크도 먼저 부자들이에요. 부자 감각을 익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창조는 오방에서 시작한다고 이야기하죠. 부동산 재테크 노하우, 주택 투자의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들은요. 경기와 정책과 무관하게 내 집 마련 전략 구사를 계속하세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 다르죠. 청약이라든가. 자, 미분양의 증가 중일 때는 요즘처럼 대구 미분양이 많잖아요. 좋은 입지를 꼼꼼히 따지세요. 가격에 대비해서 가성비 높은 곳에. 자, 1가구 1주택은요. 장기 거주하면서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라. 집값 정체지역, 소액 평형은 교체 전략도 필요하다. 1가구 2주택은요. 수익성, 황금성 유무에 따라 선별 비교가 필요합니다. 처분할 때 세금 부담 여부를 사전조사가 필요합니다. 다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의 유의사항은 보유 여부 판단 기준은 수익성과 황금성의 주된 잣대다. 세금 폭탄 탈출 비법을 찾아라. 수익형 부동산은 세금 금리 상관없이 수익 보장이 우선입니다. 자본 이등형 부동산은요. 꾸준히 오를 부동산을 좋다. 수익형 부동산은 임대료 나오는 곳이에요. 원룸이나 상가나 오피스텔이고 자본 이득형 부동산은 아파트처럼 그냥 그 땅값 자체가 나중에 가격이 올라 살 때 1억 주고 샀는데 팔 때 뭐 10억 판다. 이런 거예요. 다가구 주택과 원룸의 허와 실. 평균 수익률은요. 은행 대출보다 조금 못된다. 떼도 못 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대학교. 근처에는 산업단지가 좋은데 대학은 기숙사 건립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기숙사 건립하면은 원룸에 있는 아이들 다 빠져나갑니다. 세 번째, 빈방이 있음 팻말이 많은지 전부터 이래 돌아다니고 있으면 공실이 넘친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 복도방에 가서 월세방 확인해 보세요. 손님이 가장하고 이래 모르면 대충 압니다. 그러면 내가 이쪽에 원룸을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 수요가 많은지 파악을 할 수가 있답니다. 다섯 번째, 집은 지 10년 넘으면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개별적인 요인을 알아볼까요? 첫째, 평형. 같은 단지에 주력 평형과 대표 평형이 인기가 좋습니다. 주력, 대표 평형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
중요하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규모 1000세대 이상을 대단지라고 합니다. 용적률, 층고, 전용면적, 서비스 면적을 확인하라. 주력 대표 평형은 그 아파트 단지의 가구수가 최고 많거나 안 그러면 평형 단가가 최고 비싼 평형을 이야기합니다. 미분양 아파트 유형과 투자 시 고려사항은요. 상품이 좋지 않아 팔리지 않았는지 아니면 상품은 좋은데 소비자가 모르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는 사야 되겠죠. 규제정책이 일시적으로 미분양인가? 그러니까 미분양 사유로 파악되면 대규모 단지를 노려보십시오. 요즘처럼 막 투기 과열증 묶고 대출 안 해주고 해서 미분양인지 아니면 진짜 공급이 많아서 미분양인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재테크 노하우, 부동산 투자 실패 비율은 80%나 된답니다. 1, 2년 안목으로 집을 팔고 사기 때문이에요. 평균 10년 이상 보유하면서 살 때는 단기적으로 안목으로 산대요. 그래서 주택 사이클 오르락은 5년, 7년 오르고요. 내리는 것은 4년, 6년 정도 내린대요. 이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과학이든 책에 보면은 주관적인 생각, 동물적 감각의 여지를 쓰면 안 됩니다. 자, 부동산은 과학이라고 하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가면은 안 되겠죠. 아파트는 전부 건물 가치나 여기고 사고 판다. 아니에요. 대지 지분입니다. 집값을 올리는데 영속적인 것은 토지 가치입니다. 건물 가격 상승의 뜻은 땅값이 올랐다는 뜻이에요. 대지 지분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글씨에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5층짜리 아파트인데 전체 지분이 뜨고 근데 우리 아파트 호실에 땅 대지 지분이 몇 평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땅값이 오르면은 집값이 오른다. 아파트 등기부 등본에 숨어 있는 대지 지분을 꼭 확인하라. 같은 평수 같아도 동네라도 넓은 걸 찾으세요. 자, 실거래 가격만 보고 아파트를 사고 판다. 평당 대지 주변을 봐야 합니다. 82년도 신축된 대구 범어동 경남타운은요. 대지 지분이 대단히 넓습니다. 요즘 경남타운이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부동산 대부분 현재 가치로 판단합니다. 첫째, 학군, 교통, 편의시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치로 판단하고 현재 가치는 가격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인기인데요. 미래 가치를 좀 보라는 그런 의미예요. 고수들은 실천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잘 잡는데요. 오늘 상담하면 다음날 오전에 둘러보고 현장 조사해가지고 계약 중이라는 전화 받습니다. 보통 사람은요. 연애, 정치, 쟁점에 관심이 있지만 고수들은, 부동산 고수들은 대통령, 부총리, 한 총재, 국토부 장관, 정책 당국자에 관심이 많고 그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숨은 뜻을 읽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재테크 노하우. 부동산 공부만 제대로 봐도 70%는 성공한다. 부동산 공부. 부동산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서류 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토지 이용계획 확인은 있고, 두 번째, 토지 대장이 있고, 세 번째, 지적도가 있고요. 네 번째, 개별 공시지가 확인은 있고, 다섯 번째, 건축물 대장, 여섯 번째, 등기부 등본, 땅의 주민등록증이죠. 최소한 이 6가지를 살피고 부동산을 계약해야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에는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도시개발 등등이 있고, 다 군사시설, 농지, 산림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토지 대장은요, 지목 변경, 소유권 및 등기부 등본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되고요. 지적도는요, 토지 모양, 인접도, 경계 등을 살필 수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확인은 증세 기준이고 시세 70% 내외 기준인데 현재 진짜 가치가 얼마인가. 감정해서 대출 받을 때도 공시지가 확인은 여기에 판단 많이 합니다. 물론 아파트는 시세대로 하죠. 건축물 관리대장, 건물 소재번호, 종류, 구조, 건평, 소유자, 주소, 성명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관리대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대출 받거나 한다할 때는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은요, 땅의 주민등록증인데 표제부, 갑구, 얼구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 갑구는 소유권, 얼구는 재산권 설정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용도지역, 용어 설명을 하면은 우선 주거지역은요,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가 있고, 상업은 일반상업, 근린, 중심, 유통상업이 있고, 녹지는 자연 생산 보전 녹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은 분진, 오폐물, 소음, 공해 전용지역이 있고, 일반 공업지역이 있고,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자연 녹지는요, 택지 부족을 보충하려는 예정지입니다. 그래서 시가와 예정지역이 되기 전에 구입하라. 지도에 도시 가까이 있는 녹색은 자연 녹지입니다. 오래 기다린 줄 아는 살에 불을 축적할 수 있다. 자연 녹지 사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보존 녹지를 투자하되 도로 연장선이 좋다. 고속도로, 그 다음에 국도 주변은 절대 사지 마라. 3종 일반주거, 준주거가 좋대요. 아파트 부지 편입되는 지역입니다. 도시 정비사업. 도시 환경정비사업은요, 주거 환경 개선 지구를 정해 건폐율이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다시 짓는 거, 노후 낡은 집이고요. 재개발은요, 딸동네 이런 걸 확 정리해가지고 새로 조성하는 곳이에요. 이게 재개발입니다. 부동산 재테크 노하우, 부동산 시장을 울고 웃게 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LTV, Loan to Value Ratio. 자,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대출해주는 지표다. LTV 60%는 주택가격의 60%만 대출해준다. 저는 외울 때 V, Value, 주택가격 감정가로 외웠습니다. DTI, 이거 외울 때는 Income, I로 외웠습니다. 수입,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비율을 정한 지표인데요. 연봉 5천에 DTI 40% 같으면 4, 5, 20, 2천만 원만 대출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대출 안 해준다. 소득이 적으면 대출 적게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또 DSR이 생겼습니다. 옛날에는요, 담보대출만 적용됐지만 요즘은 신용, 할부, 카드론, 오만 대출 다 이자까지 포함하니까 대출을 훨씬 더 강력하게 규제하는 게 DSR입니다. 투기과열, 억제 명분으로 강력히 규제하죠. 임대차 보호법, 임대차 3법이 있는데 전월세 신고제 3개월 내 임대료 5% 이상 인상 불가. 세 번째, 추가 2년 연장을 강제한다.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는 것은 예외다. 점점 더 투자하는 데 복잡하게 만들었죠. 세종대왕의 후궁이 가장 적은 왕이었답니다. 겨우 200명이었대요. 많은 것보다 적어도 괜찮은 게 참 많답니다. 요즘 토끼는요, 조상 토끼의 실수를 이미 알고 있어가지고 결코 낮잠 자지 않는데요. 현명한 거북이도 애초에 육상에서는 시합하지 않습니다. 재테크도 마찬가지다. 이길 수 있는 사업만 해야 합니다. 펀드, 주식, 부동산 등등 자기 적성에 맞는 게 있습니다. 그 적성에 맞는 재테크가 옳은 재테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동산 재테크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이 번호로 문자 주십시오.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 이종태 행복TV를 검색해서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은 재테크 자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